대학을 나온 동문 중에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예. 예, 뭐 거의 뭐 이 박지원 국정원장님 예. 그분 네. 계시고 계시고, 예. 네. 또 뭐 지난번 환경부 장관 했던 조명래 장관님 아. 제 1년 후배고 예. 그리고 여기 뭐 가까이는 저희 학교 근처에 용인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춘숙 의원은 정춘숙 의원도 여기 다녀가셨습니다. 몇 주 전에. 네. 예, 그랬다 그래. 그 저희 국문과 후배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은 스포츠 그 장충식 이사장님이 이 남북 체육 회담도 그 수석 대표로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체육의 남북 교류를 가장 그 물꼬를 트신 분이고 한반도기도 제작을 하신 네.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체육 분야 쪽 특히 또 이 예술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뭐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두산의 그 김태형 감독, 김태형 감독님. 네네. 김태형 감독이 지금 계신 김태형. 미국에서 활동해도 오성환 투수, 삼성의 오성환 투수도 제가 그 교수로 있을 때 제 강의도 들으러 그러고 또 뭐 잘 아시는 설민석 이런 또 뭐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극영화관. 선수. 박태환 선수. 네. 그다음에 저희들 쇼트트랙에서 진선유. 예. 그 사관왕. 네. 아니 그 앞에 나오신 그 정치인들과 전 장관님이 무색하게 죄송한데 뒤에 나오는 스포츠스타들이 쟁쟁하셔서 예,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그 우리나라 체육의 어떤 주역들도 주역의 산실도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고 그건 대학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국대학교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총장을 이제 나와서 처음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앞으로의 대학 교육이 이런 오프라인 강의, 교수님 그리고 강의실, 학생 이런 어떤 그 오프라인 강의보다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다는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 온라인 강의가 앞으로의 어떤 대학 강의 교육 방식의 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 취임 한 달 후에 바로 미국의 그 혁신 대학으로 5년째 일을 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바로 가서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이제 그 온라인 혁신대학으로 이제 곽강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애리조나 주로부터 그 재정적인 적자 또 이 부담을 많이 이제 받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그 교육 시스템을 캠퍼스 얘도 플러스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120%까지. 그래 특히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새 대학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그것을 온라인으로 통해서 학위제를 그렇게 해서 약 한 20만 명의 온라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제가 가보고 또 뭐 올해는 보니까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AI 그 교수를 해가지고 교양 강의를 수학을 그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런 쪽으로 지금 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마치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되고 나서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단계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마음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그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이 캠퍼스 이런 것을 시행을 해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초기에
교수님들도 힘들어하고 학생들도 학습금 보장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한 1, 2개월 지나니까 자동으로 어떤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그 어려움을 특히 이제 지난 한 해부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제일 첫 번째가 방역 안전, 그렇죠. 두 번째가 학생들의 학습 안전 이런 것을 두 가지 큰 중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큰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떤 건 없이 지금 현재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로 과거 그 강의하던 것보다는 더 힘들죠. 그렇죠. 강의 준비도 많아야 네. 되고 또 연세 드신 분은 이 인터넷 이런 쪽에 좀 적응이 익숙지 않고 적응하기 힘드시니까 어렵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더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어떤 교육 방법이다. 이런 학생들도 더 오히려 교수님들하고 소통하는 문제 또 그 강의 내용에 대한 1:1의 어떤 그 질의응답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대학에 가지고 있는 강의 환경 이런 것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학생 교수님들 그리고 구성원 직원 선생님들이 이런 이 캠퍼스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 시스템을 해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혁신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실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제 과거로 다시 비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떤 지금 우리 사회 변화도 그렇게 되었고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식조차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학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그 줄어드는 지원자가 줄어드는 그것이 제일 그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올 입학자들이 이제 한 5만 명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 또 22학년에는 6만 5천 명이 또 줍니다. 23년도에는 9만 5천 명, 24년도에는 12만 5천 대학의 위기는 위기라기보다 이건 완전히 어떤 존폐 위기.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어떤 체제, 교육의 변화도 수반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외부적인 학생들이 수가 급감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포스트 대학은 이제는 뭔가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 자체도 지금 과거에 갖는 인문, 사회, 뭐 자연과학, 공학 이런 그런 쪽으로 어떤 학문적 단위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해체된 위기가 아마 곧 닥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대학이 이제 지금 8개 신기술 부분으로 올해 이제 공유대학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또 약 40개 대학 학문 단위로 되거든요. 그래 학생들이 이 선호하는 것은 이제 과거처럼 그런 어떤 학문 단위가 아니라 새로운 신기술 자기 인생 취업이 보장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주역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취업, 직업 이런 것이 직업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런데 교육 시스템이 이제 그런 것에 대응해서 교육 시스템이 전환돼야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학 교육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은 디지털 그 캠퍼스 쪽으로 인터넷을 통한 또 온라인을 통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이건 저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국가와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 대학 교육의 어떤 새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들, 지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뭐 마이크로 캠퍼스라든지
미네르바 캠퍼스 뭐 이런 등등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온라인 대학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 교육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정말로 교육 개방을 해가지고 아시아 속에서의 어떤 고등교육의 글로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정부에서 교육정책 쪽에서도 좀 배려가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이 과거의 어떤 변화 속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어떤 뭐 선점한다기보다는 그런 데 대한 교육 시스템의 어떤 전환이 시급하고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학 고등교육이 커다란 변화를 다 같이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고 준비하는 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러한 어떤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